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의 진심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닿은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우리 유튜브 조회수 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영상인데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이제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드리고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삼성 450조 로봇 투자에 따른 수혜주 종목과 미래산업 보고서 총정리집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딱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해드리는 내용 제2의 LNF다. 앞으로 5년간 200배 성장하는 2차전지 이 종목 대장주 된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가 현재 3월달 당시 때 단결적 양극재 그러니까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가지고 60% 이상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장 이제 2019년 당시 때 양산 설비 구축을 하고 나가지고 3년 만에 이제 영업이익 폭발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보여주고 10배 이상, 1000% 이상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2의 LNF, 제2의 에코프롬이 되는 종목들 역시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서 나올 것이다 확인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하면 3,00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을 합니다. 불을 끄는데 11만 리터. 그러니까 11만 리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건물 빌딩이 불이 났을 때 드는 물 정도의 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물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 화재 발생에 따른 차세대 배터리 소재가 지금 각광을 바꾸고 있는데 단결적 양극재에 있어서 이 LNF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LNF가 업계 최선두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매출이 작년 21년 대비를 해가지고 매출의 500% 영업이익 1000%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뜰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단결적 양극재 차세대 배터리 소재의 실적이 대박이 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재가 없고 주행거리 2배의 가격은 3분의 1까지 전기차 보급에 분기점을 맞이를 할 것으로 보이는 200배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출시 기대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체 특허 1위가 토요타입니다. 그럼 이 전고체 특허 1위를 일본 업체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K배터리의 전략은 이에 대한 수혜주 종목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액체 전해질 물질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가 화재로만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가 발생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튬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을 높여주는 리튬 등의 활물질을 추가적으로 배터리에 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배터리의 면적의 50%가 분리막이라던가 배터리 모듈이라고 하던가 이런 화재를 발생을 막는 안전장치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터리 면적에서 이 부분을 조금 없애준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용량이 2배, 에너지 밀도 2배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한번 충전을 했을 때 900km씩 가는 1000km가 넘어가는 꿈의 주행거리를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액체 전해질 특성상 온도 변화나 배터리 팽창,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 팽창 문제 때문에 배터리 손상 발생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튬이온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그냥 지금 뭐 불이 난다 만다 수준이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배터리 효율 그리고 여기서 2년 전에 1년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원대 리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배터리 업체에 있어서 지금 이
화재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산업에 있어서 생존을 담보를 하는 굉장한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액체 이온 교환 효율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춥다라고 하면은, 겨울이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효율이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1년 내내 영하에 뭐 그런 좀 극지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북유럽 이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출력들이 좀 약해지고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이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서 LNF 쪽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개발을 들어간, 그러면서 양산까지 내년에 앞두고 있는 단결정 양극재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 개발, 2차 전지 기술 개발 초기 단계 당시는 다결정 양극재가 배터리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다결정 양극재만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결정 양극재가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충방전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가스 발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부푸는 위험 요소, 이 배터리가 부푸는 스웰링 현상이 화재를 일으키는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스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위험 요소가 너무 높아서 이제 전기차 폭발까지 일어나고 그럼 이제 화재까지 일어나게 되는,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배터리가 화재가 나게 되면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아예 전력 공급이 차단이 돼 버린다라고 하면은 뒷자리 그 문이 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탈출을 못하게 되면서 전부 다 이제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이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니켈이 대세화가 되면서 니켈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활물질이 추가가 많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주요 원료를 전부 다 단일 입자화를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일 입자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불안했었던 다결정 양극재에 대한 이런 구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LNF가 내년 단결정 양극재 대량 양산 매출이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 폭증을 보여줄 것이다. 지금 21년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 400억 남짓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상반기 때만 영업이익 지금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00%가 올랐죠. 그러면은 지금 21년 대비를 해서 내년 영업이익 본다라고 했을 때 1000% 이상, 연간 영업이익 4천억을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5조 이상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LNF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단결정 양극재에 있어서 최선두를 달리게 되면서 지금 이제 내년 본격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지금 LNF가 단결정 양극재에 있어서 최선두에 달리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전에 단결정 구조를 개발을 했었고, LNF는 실제로 양산했었던 경험까지 있습니다.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과 실질적으로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한 기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NF는 어떻다? 다른 업체들은 단결정 구조를 시제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양산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업계 최선두로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지금 파우치형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력적으로 생산을 하는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도 그리고 에너지 밀도에 있어가지고 각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최고죠. 근데 출력이 지금 너무 좋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가스 문제죠. 가스 문제. 그러니까 파우치형 내부에서 뭐 깍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통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래 그냥 배터리 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스를 발생을 하는데, 유독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가스를 밖으로 조금 내보내는 디게싱이라고 하죠. 이게 디게싱. 이 디게싱이 구조상으로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약합니다.
이 약한 뒷게싱을 보완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밀도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하이니켈이 대세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우치형에다가도 하이니켈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단결정 양극재가 약한 파우치형의 뒷게싱을 보완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국내 1위 업체인 주력 제품 파우치형의 대세화에 힘을 실을 수가 있는 단결정 양극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단결정 양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보완하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 삼성 SDI 쪽에서 27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6년으로 개발이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를 하는 차세대 배터리로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이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액체 전해질을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형이고요. 여기 오른쪽이 지금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양산 일정을 앞두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다. 얘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고체로 지금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배터리가 충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기 음극과 양극이 둘이 만나게 돼버리면은 폭발이 일어나고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분리막으로 막아놓고 전자를 이제 그 이동을 시켜주는, 이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구멍만 있는 분리막을 이제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 분리막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이런 배터리 모듈들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안전장치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50%를 차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 활물질이 함량이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이 전해질을 전부 다 탑재를 하는 거예요. 고체를 이제 가루로서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같은 출력을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안전을 지금 담당을 하는 이런 분리막들, 이런 분리막들을 지금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크기가 작아질 수가 있다. 현저하게 작아지는 크기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업계는 꿈의 전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 반응이나 충격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에다가 안전장치를 제거를 하고 50%를 차지하는,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활물질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2배 이상 출력을 늘릴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무기와 크기 자체가 작아진다. 여기서 그냥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무게가 작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그러니까 장착이 되는 자동차의 무게가, 차체 무게가 줄어들겠죠. 이 자체로서 배터리 효율이 엄청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이나 이런 쪽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배터리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차체 자체가, 트럭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얘를 굴러가게, 얘를 400km, 800km 굴러가기 위해서 넣는 배터리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로 개발이 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에다가 배터리를 대량 장착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픽업 트럭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무슨 상황이다? 전기차에 배터리를 추가를 탑재를 할 수가 있다. 무게와 크기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애초에 이 셀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행거리가 리튬 이온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아니라 그냥 4배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비약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 EV6라던가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1회 충전에 400km 정도를 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 1회 충전에 1km를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2배 이상 엄청나게 획기적인 이런 운행 거리,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6, 700km 이상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용차로서 도입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 현행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에 이런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배터리 저하가 없고요. 5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유소 가가지고 만땅 채우려고 해도 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유일한 지금 배터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가격이 들어가는 이제 소재의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3분의 1이 다운이 되게 됩니다. 양산 시기 당시 이제 어떻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행되고 있는 3원계 리튬이온 가격이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기본 뭐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도 8천만 원, 9천만 원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모델 X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산 시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튬이온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서 완성차 업계에 배터리 내재화 수순으로 갈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배터리 업계, 배터리 셀사들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하락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가 그러면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생산 비용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내재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소재 쪽으로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소재 쪽으로만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뭔가 차세대 산업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산업 구조가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냥 IT 장비주 돌아가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업계에서 영업이익이 5%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완성차 업계의 배터리 내재화 수순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 1, 2위들이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에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지금 현재 피 튀기는 리튬이온 상황에서 피를 더 쏟기보다는 차세대 배터리로 볼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다가 특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1위예요.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완성차가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자체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처럼 이렇게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요타가 지금 배터리 업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업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내재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에다가만 16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기차 자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4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다? 지금 도요타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완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를 한 전기차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전고체 전지의 특허수 같은 경우는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일본 업체들이 가장 많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고요. 2025년 내후년에 이제 기본적으로 양산 설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2025년에 상용화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들의 영업이익률은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업계 최고, 전 세계 최고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5%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점점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막가파 투자는 지나고 실질적으로 질적 성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2025년 전후로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성차와 배터리 간의 경쟁이 최고조로 치닫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 시기가 된다. 이런 부분이 한 2027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전기차가 고속 충전,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가 되게 되면서 화재에 대한 안전 위험성까지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업계 2위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의 최대 주주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 지금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이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4천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퀀텀스케이프 쪽에다가 상하이 자동차나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가 투자가 같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영하 0도에서 400kg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내라던가 뭐 세계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리튬 이온의 에너지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추운 데서도 잘 유지가 된다. 그럼 영하 30도에서도 중량 에너지 밀도가 250W까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포르쉐에다가 고급 카 브랜드입니다. 포르쉐 911에다가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출시를 하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전 세계 완성차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방향성에 반해서 K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벤처 투자들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벤처 기업 솔리드 파워에다가 올해 연말까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BMW와 포드 쪽으로 지금 납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솔리드 파워에다가 우리 뭐 SK라던가 현대라던가 아니면 삼성 벤처 캐피탈 쪽이 2천만 달러 정도 투자가 들어갔죠. 지금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막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발표 솔리드 파워 쪽에서 발표를 한 거는 포드와 BMW로 시제품 납품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테스트 결과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제 양산 시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황화물계 배터리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뭐 막 구별을 하실 필요까지는 있는데 이게 어떻다 막 좋다 안 좋다 기술력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화물계 배터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 그냥 이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를 탑재를 할 때 다른 계열이 아니라 무슨 뭐 고분자 계열이라던가 이런 쪽이 아니라 황화물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얘가 이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지금 이제 특허 같은 경우가 황화물계 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황화물계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장기간에 그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를 시제품을 투자를 하고 양산 설비에 투자를 하는 장기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도 LNF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량 양산 설비를 구축을 했었던 게 2018년이랑 2019년이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2019년에 LNF 같은 경우는 적자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21년 그러면서 올해 이제 대박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량 양산 설비 이전에 시제품 테스트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신기술 개발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제품 진행이 될 때까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 완료 시점이 25년 정도, 양산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같은 경우 뭐 전동공구라던가 뭐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퀵보드 같은 거 있죠. 전동 퀵보드. 이런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탑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발 완료가 된 이후에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양산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는 상당 시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업체가 기본의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탄탄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생산을 하는 이 투자를 장기간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도입이 초기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2025년부터 바로 1조 이상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2조 가까운 수요가. 그러면서 양산 시점 이후 5년 내에 16GW시에서 135GW시로 9배 이상이 지금 폭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2030년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배터리 비중의 10%가 안 되는 뭐 하이싱글 정도로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배터리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135GWh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배터리의 60에서 70% 정도는 되는 큰 캡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 양산 설비를 구축을 했고, 대규모 지금 양산 설비 구축이 되었었던 부분이 2019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일단은 선제적인 수요, 전고체 배터리의 선제적인 수요는 전공군구, 마이크로 모빌리티, 모바일, 그러면서 뭐 이제 다이슨이 이제 뭐 그 무선 청소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가전, 뭐 지금은 이제 신세대로서 로봇 청소기 이런 쪽으로 이제 선제적인 수요가 들어가고, 단기 매출 발생보다 현업이 잘 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의 투자 여력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다. 전고체 배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2차 전지용 고체 전해질 시장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350톤 정도에서 2030년 7만 6천 도 정도로 도입하고 나서부터, 지금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23년, 24년 들어가는 앞으로 1, 2년 정도 동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부 다 이제 프로토입니다. 프로토. 전부 다 이제 시제품이고, 양산 시점이 이제 도입 시점이 2025년부터 양산 시점 26년, 27년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도입 5년 만에 200배 이상이 성장을 하는, 2만 배가 성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고체 전해질 시장 같은 경우는 꿈의 배터리 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되는 미래 산업 모멘텀입니다. 작년 전기차 판매량이 500만 대였죠. 지금 이제 배터리 캐파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180GWh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지금 배터리 팔리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물량이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차세대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선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적 성장을 업계 최고로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배터리 영업이익률 6.5%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더 좋아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질적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삼성 SDI의 투자 기조가 완전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이죠, 확대가 들어갔고요. 작년에 R&D 투자로만 8,700억이 들어갔습니다. 매출액의 평균 20%가 R&D와 추가 시설 투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2,583억 1분기에만 17% 전년 동기 대비 올라서 역대 최대치의 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적극적인 투자 기조입니다. BMW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협력 들어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수 최근 4년 5년 정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국내 1위 지금 특허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자체를 이해를 하는 단어가 초격차지 않겠습니까?
배터리에 있어서도 초격차다.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유럽 출장 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 최윤우 사장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국내에서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착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올해 3월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착공을 했습니다. 일명 S라인입니다. 싱글 규모 시제품 생산. 그러니까 시제품을 지금까지는 2개에서 한 3개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차저차 했는데 지금 파일럿 라인을 착공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자체에서 양산 설비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시제품을 그냥 양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수백 개를. 그래서 어떻다? 시제품 양산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 능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금 파일럿 라인에만 수천억이 들어갔겠죠. 배터리 초격차로 영업이익 20% 달성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6.5%인데 절대 달성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반도체나 지금 여러 삼성전자의 주요한 영업 부분이 전부 다 영업이익률 20%에서 50%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배터리 초격차로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성그룹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그룹 차원에서 전고체 배터리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산하 종합기술원에서 전고체 개발을 주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개발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정밀 기술이 투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액체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후에 화학 반응을 살짝 일으켜요. 그러면은 완전 물 같은 액체가 아니라 젤리처럼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액체 전해질을 이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채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체 전해질을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구멍을 딱 뚫어놓고 여기에다가 주사기로 이 액체 전해질을 넣어요. 액체는 자동으로 이제 플루이드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싹 이제 퍼져 나가가지고 배터리 안에 딱 이제 채우는 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체 전해질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배터리 안에다가 구멍을 넣고 결국에 여기에다가 고체 가루를 넣게 되는데 지금 가루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 막 흔들고 막 이제 한다라고 하더라도 끝에 부분까지 가득 차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남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이게 지금 고체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질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다? 삼성 SDI는 삼성그룹의 전사적인 역량이 총동원이 된 상황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체 전해질을 투입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반도체가 적층 기술로서 점점 쌓아 올리면서 이제 구조들을 만드는 삼성전자가 이거를 이제 획기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구조를 2차 전지에다가 도입을 한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전해질을 다른 업계에서는 할 수 없게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정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삼성그룹에서는 정밀 기술을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쪽으로 투입을 해서 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고체 전해질 가루가 투입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인 이거를 적층을 하는 구조를 반도체 정밀 기술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커버를 쳐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 차원에서 반도체와 SDI 간의 배터리 초격차를 이루기 위한 협업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타 배터리 업체에는 없는 반도체 초정밀 기술로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중국 업체 CATL이 양적으로는 중국에서 다 깔아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기술력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정밀 기술을 들어간 2차 전지 배터리 기술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전고체 배터리가 초격차로서 삼성 SDI 세계 1위 기대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2026년 당시 때 상용화를 목표를 앞두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고체가 토요타를 압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토요타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지금 배터리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업체 대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미뤄왔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상용화가 될 듯 말 듯 해서
근데 실패했습니다. 내년에 양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짓고자 하는 배터리 공장이 리튬이온 전제로 선회를 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기업 차원에 있어가지고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한 도전에 직면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 공장 굉장히 늦어버린 리튬이온의 투자를 통해서 이게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기술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투트랙으로서 어떻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까지. 그러니까 토요타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돈이 두 배로 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다? LG 에너지 솔루션 2026년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었죠. 뭐 황화물계냐 아니면은 고분자계냐.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보다는 살짝 기술이 지금 떨어진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고분자계 이쪽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할 텐데 결국에는 뭐 고분자계를 들렸다가 황화물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 굳이 뭐 고분자계가 뭐냐, 황화물계가 뭐냐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황화물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억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0회를 충방전을 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황화물계는 2030년에 상용화를 할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고분자계로서 마이크로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쓰이는 흑연이나 실리콘보다 10배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래서 최근 특허수 5년간 3배 이상 증가를 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투자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입니다. 결국에 지금 SK온은 살짝 그 소송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포드와의 협력 관계가 SK온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K온 미국 솔리드 파워 투자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참여를 지금 시작을 했고요. 포드도 지금 솔리드 파워로 들어왔죠. 지금 포드 쪽과 SK온이 10조 원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을 하고 나가지고 전기차 협력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까지 같이 개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포드와 SK온의 협력 관계가 장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시제품 완성차 업체에 납품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솔리드 파워가 BMW 그리고 포드 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솔리드 파워가 양산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지를 못한 상황에서 기술 개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제품 양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SK온이 솔리드 파워의 배터리 양산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다. 전고체 배터리 파트너 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간략하게 정리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행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완벽한 대체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힘들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에 상용화가 될 거고 양산까지 그러니까 판매가를 확 낮춰버리기 전까지는 고급 자동차 라인업들에 싹 이제 탑재가 되는 최상위 레벨의 배터리로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양산이 힘들다, 쉽지 않다, 뭐 불확실성이 크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결국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이 시작이 되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양산이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 전까지는 테마성으로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폭발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같은 경우는 현재 양극재 지금 이제 소재 기업들이죠. LNF나 아니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전고체 쪽으로 옮겨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현실화가 될 거기는 하겠지만 단기간으로는 되지는 않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기대감으로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신규적인 좀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주가 부양에 굉장히 힘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고체 전해질 양대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기업이 이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내부에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내년 익산 공장에 고체 전해질 생산 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전기차용 동박
지금 이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죠. 일진 머티리얼이. 그래서 어떻다? 핵심 양대 사업으로서 고체 전해질 소재를 양대 사업으로서 지금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이 호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올해 매출 40% 올라가고요. 영업이익 60%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및 전고체 배터리 소재로서 핵심 기업이 도약이 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있다. 지금 단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전해질을 사업화, 그러니까 양산 시도를 하고 있는 좀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한농화성입니다. 고분자 전해질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본에는 뭐 농업화학 제품망 생산을 하다가 정밀화학 쪽으로 완전 돌려버리고 나가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기대감으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그리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정부 선정으로서 주관을 했었던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개발 기술에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를 해서 개발된 고분자 전해질 안정화를 하고 성능 평가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시제품을 생산을 한 거고 LG화학 쪽에서 시제품을 테스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용화로서 정부 차세대의 2차 전지 개발을 위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특별법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다. 지금 결국에 이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 장비주 쪽하고 결국에 소재주 쪽하고 나뉠 거예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재가 중요하다. 소재가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수화학입니다. 황화리튬 개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황화물계 쪽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가 될 겁니다. 지금 리튬이온 쪽에서는 수산화 리튬이 진행이 되겠죠. 황화 리튬이 2배 이상 비쌉니다. 굉장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중요한 활물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황화 리튬, 기본 수산의 리튬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이수화학이 2021년 R&D 대전에서 황화 리튬 샘플 그리고 안정성 테스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SK온 쪽에서 뭐 투자 들어가고 있는 솔리드 파워 이쪽에서 지금 황화 리튬 사업 협력 MOU 체결을 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IS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장비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일단은 체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기존에 지금 LG하고 GM 쪽 합작사 얼템섬즈에다가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소재가 많이 뛰기는 했는데 단계적으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장비 수혜주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시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IPO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올해 하반기 때 투자가 들어가고, 삼성 그리고 SK온 쪽에서 특히나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가 전체적으로 큰 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소재주보다 당연히 선호도는 밀리겠지만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장비주 쪽 보신다라고 했을 때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자회사 CI솔리드가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생산 및 장비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전고체 장비 기업을 지금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배터리 3사 및 완성차 업체의 납품을 지금 현재 CIS의 이 자회사 쪽에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CIS 자체가 인수합병 매물로 나왔습니다. 뭐 LG, 하나, 만도 등 대기업에게 매각 입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M&A에 대한 큰 수혜까지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차세대 배터리 소재 제2의 LNF가 될 수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들 우리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따봉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드리고자 삼성 450조 로봇 투자에 따른 수혜주 종목들, 그러면서 미래산업 총정리 보고서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여기에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신다라고 하면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100% 주식 무료 어플 이용하시는 데까지 이용료 하나도 없습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테마 차트 분석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이제 로봇 보고서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셔가지고 PDF 파일로 이제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보고서인데 이거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자료를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목하셔야 되는 5가지 로봇 공학 그리고 이제 관련주 종목까지 총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에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이것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 급등 타이밍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믿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좌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